안녕하십니까. 친환경 금속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충남대학교 정재영입니다. LPBF 방식으로 제작된 코발트 크롬 FE 니켈 중인 트로피 합금에 대한 열처리가 수소 치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선 수소를 저장 및 운송에 사용돼 적절한 소재 개발이 필요한데요. 주로 철강 재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강 재료에 수소가 조금이라도 함유하게 되면 수소로 인한 취성 파괴, 수소로 인한 유기균열 등 기계적 특성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취성 저항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재료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이 3041, 316일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료들보다 코발트 크롬 FE 망간 니켈의 하이 엔트로피 알로이가 수소 취성 저항성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여기서 망간이 빠진 코발트 크롬 FE 니켈의 수소 취성 저항성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의 단점은 낮은 강도를 갖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3D 프린팅 방식 중 하나인 LPBF 방식으로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LPBF 방식으로 금속을 제작하게 되면 응고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조직인 응고셀에 의해 기계적 강도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응고셀은 전통적인 제작 방법과 비교하여 수소 취성 저항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LPBF 방식으로 제작한 코발트 크롬 FE 니켈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연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구의 재료는 LPBF 방식으로 제작한 코발트 크롬 FE 니켈의 중엔트로피 합금입니다. 사전 연구에서는 수소 장입 조건에 따른 수소 취성 정도를 평가했는데요. 먼저 인장시험 전에 수소를 장입하는 엑스시추 방법과 인장시험과 동시에 수소를 장입하는 인시추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시추 방법에서 가장 큰 수소 취성이 나타났으며, 엑스시추 방법과 인시추 방법 모두 그레인 바운더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입계 균열을 통해 수소 취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처리를 통한 미세 조직 조절을 통해 수소 취성 저항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수소 취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LPBF 방식을 통해 제작한 코발트 크롬 FE 니켈 중엔트로피 합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처리 조건은 900도와 1100도에서 각각 2시간씩 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퍼니스 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소 장입 조건은 사전 24시간 수소 장입 후 실시간 수소 장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LPBF 방식으로 제작한 코발트 크롬 FE 니켈의 미세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빌트 샘플의 경우 응고 과정에서 생긴 응고셀 조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900도와 1100도 열처리 조건에서 이러한 응고셀 조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KAM 에버리지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부분적으로 재결정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처리에 의한 수소 취성 저항성 변화입니다. 에즈빌트 샘플에서 약 60%의 연신율 감소가 나타났으며, 9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약 47%의 연신율 감소, 1100도 열처리에서는 약 36%의 연신율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 수소 취성 저항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TDS 분석 결과입니다. 약 120도에서 발생한 첫 번째 피크는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장입된 확산성 수소 양을 나타냅니다. 에즈빌트의 경우 39.53ppm, 900도 열처리에서는 15.35ppm,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22.96ppm으로 에즈빌트 샘플에서 가장 높은 수소 함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응고셀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1100도 열처리 샘플의 경우 900도 열처리 샘플보다 연신율이 덜 길기 때문에 수소 함량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장시험 후 파단면 분석입니다. 수소를 장입하지 않은 세 가지 샘플 조건 모두 표면부와 중심부에서 연성 파면의 상징인 딤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소를 장입했을 때는 에즈빌트 샘플의 경우 표면부와 중심부 모두 딤플들이 존재하지 않는 취성 파면을 나타내었습니다. 900도와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단지 표면부에서만 딤플이 존재하지 않는 취성 파면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에지빌트 샘플에서는 수소가 내부까지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고 900도와 1100도의 경우에서는 단지 표면부에만 수소가 침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 유기 균열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약 10%의 연신율, 즉 에즈빌트의 파단 연신율과 가까운 변형률에서는 에즈빌트와 1100도 모두 그레인 바운드를 따라 나타나는 입계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그 길이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에즈빌트 샘플의 경우 약 56.1 마이크로미터, 9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약 9.2 마이크로미터,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약 2.4 마이크로미터로 1100도 열처리 샘플의 입계 균열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약 28%의 연신율, 즉 1100도의 파단 연신율에서는 입계 균열이 아닌 입 내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즈빌트 샘플에서는 파단 연신율까지 갔을 때 입계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 낮은 변형률에서는 입계 균열에서 높은 변형률에서는 입 내 균열로 변형이 증가됨에 따라서 입계 균열에서 입 내 균열로 균열 전파 메커니즘이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더 많은 수소 유기 균열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에즈빌트 샘플의 경우에서는 입계 균열의 분율이 약 0.941, 입 내 균열의 분율이 약 0.059로 대부분의 균열들이 입계 균열이었습니다. 900도와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결과가 조금 달랐는데요. 9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입계 균열의 분율이 0.294에서 입 내 균열의 분율이 0.706으로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입계 균열의 분율이 0.258에서 입 내 균열의 분율이 0.742로 대부분의 균열 메커니즘이 입계 균열에서 입 내 균열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마이크로 영역에서 디지털 이미지 컬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즈빌트 샘플의 경우 변형에 의해 발생한 슬립 밴드들의 간격이 넓고 두께가 두껍고 개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변형에 의해 발생한 슬립 밴드의 수가 매우 많고 그 간격이 촘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인 프로파일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에즈빌트 샘플의 경우 국부적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1100도 열처리 샘플에서는 변형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문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의 재료는 LPBF 방식으로 제작한 스테인리스 스틸 316이며 응고 과정에서 생긴 응고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응고셀은 디스로케이션 글라이드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변형에 의해 발생한 디스로케이션은 응고셀 바운더리에 쌓이게 되고 특정 인계 응력을 넘기게 되면 응고셀 조직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 관통하게 되면 추후 변형에 의해 발생한 디스로케이션을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채널로 작용하게 되고 국부적으로 응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즈빌트의 경우 낮은 변형률에서 그레인 바운드를 따라 발생하는 입계 균열이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수소 정입에 의해 균열 끝쪽에 수소가 쌓이게 됩니다. 에즈빌트의 경우 변형에 의해 발생한 슬립 밴드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수소의 양이 적어 균열 끝쪽에 계속해서 수소가 쌓이게 되어 인계 수소 농도를 넘기게 되면 입계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1100도 열 처리의 경우 낮은 변형률에서 입계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에즈빌트와 같으나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슬립 밴드들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수소의 양이 슬립 밴드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 인계 수소 농도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특정 슬립 밴드의 교차점과 같은 불특정한 영역에 입내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FCC 단상의 철강 재료를 적층 제조 방법을 통해 제작할 때 발생하는 수소 취성 문제를 열 처리와 같은 미세 조직 조절을 통해 극복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들을 통해 수소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소재인지 소재의 수소 취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투고 예정에 있으며 양질의 견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금속 소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의 충남대학교 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